3. 언론 KBS, TV조선, MBC 등 무분별한 보도와 사생활 침해. 책임 내용. KBS 2023년 11월 27일 이성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 마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를 단독 보도했고 이성균 사망 후에도 절제된 보도라며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사망 당일 유가족이 비공개를 요청한 유서 내용을 공개 보도했고 소속사는 허위 내용이라며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MBC 이선영 아나운서는 KBS 보도를 공개 비판했고 문화예술계는 보도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행정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19일 KBS와 MBC의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 보도되며 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 구조적 압박. 책임 내용.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이는 경찰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찰의 음성 판정에도 경찰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윤 정부의 강경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사회적 타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 협박범 유흥업소 여실장 등 공갈 협박과 허위 진술. 책임 내용.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 씨는 이성균을 협박해 3억 원 이상을 갈취했고 이성균은 이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균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성균은 거짓말이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성균에 대한 마약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며 물증 모발 채모 검사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법적 판단. 김 씨는 마약 투약과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사건 연루의사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협박해 돈을 뜯은 두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종합 구조적 사회적 타살. 이성균의 죽음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경찰 과잉 수사, 정보 유출, 언론 무분별한 보도, 정부 강경 정책, 협박범 공갈 허위 진술 희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직접 책임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징역형, 협박범 징역형. 간접 구조적 책임 인천경찰청 과잉 수사, 언론사 사생활 침해 유서 보도, 정부 강경 정책 압박. 사회적 책임 2024년 1월 국회 토론회는 이성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 강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제화, 언론 자살 보도 윤리 강령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성균 사망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협박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수사 언론 정책 구조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